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9일 클라우드 바리스타 시그 텀블벅의 온라인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회의록을 공유를 해서 오픈된 회의록을 공유해서 그 회의록을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두 분은 이제 회의록 열어서 들어와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네. 그 슬랙 채널상에서 이제 저희 이 회의 영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회의 참석을 못 하시고 유튜브로 동영상으로만 보시는 경우에는 그 회의록 회의록이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엔 한번 스크린 쉐어를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네, 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번에 저희도 사실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긴 했었는데 한번 이번엔 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 스크린 쉐어 할게요. 네. 음, 네, 스크린 쉐어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저희가 요 공유 문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록을 논의를 위한 자료도 쓰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밑에는 쭉 다 예전 회의에 대한 기록도 다 남아 있고요. 제일 위에 게 이제 현재 추진 중인 회의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예정으로 해서 일반적인 템플릿을 올려놓고요. 여기에는 요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안건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회의를 녹화한 영상 링크가 달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란이 있는데 거기에 각자가 참석하신 분들이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선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죠. 특히 요전 회의부터 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커멘트 스타일로 그 커멘트 PR이나 이슈의 커멘트 스타일로 GitHub에 액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추가가 됐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슬러시 LGTM이라고 커멘트에 달면은 예, 이 해당 PR에 이제 LGTM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달리고요. 홀드라고 하면은 홀드 레이블이 달리고 어프로브를 했을 때는 리뷰 어프로브드 스테이터스로 바꿔주고 뭐 어사인 누구 이렇게 하면은 요 PR에 이제 메인 리뷰어 또는 어, 담당한 분을 이제 어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해당 건은 이제 그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프로봇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잘 동작하고 있어요. 이 프로봇이라는 놈이 이 LGTM이라든지 이런 커맨드 스타일로 커맨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그게 편해서 한번 도입을 해본 것입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어사인 명령어랑 비슷하게 리뷰어를 지정한 커맨드도 있을까요? 이 어사인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GitHub 상에서 봤을 때는 리뷰 메인 리뷰어를 할당하는 격이고요. 그 GitHub 상에서 리뷰어스라고 해서 이제 목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드 오너를 베이스로 자동적으로 GitHub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딱 명시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리뷰를 다 해내지를 못하거든요. 랜덤으로 보통 이렇게 코드 오너들이 많으면은 랜덤으로 어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사인을 직접 해서 셀프 어사인을 하든 누군가 관련 있는 사람 어사인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담당자를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일 거예요. 네, 그걸 네, 이슈랑 비슷한 어사이니도 있고 리뷰어도 있고 약간 좀 맞습니다. 헷갈렸어요. 제가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 이제 텀블벅에 있는 PR 예시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리뷰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 항목들은 현재 이제 이 코드를 소유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코소니 코드 오너 이렇게 이제 적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 원래 이제 현재는 많지 않아서 그런데 많아지면은 랜덤으로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딱 리뷰하기가 애매한 건데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좀 표시를 담당을 할 건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여기 assign-this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되면은 저를 어사인 해버렸네요. 네, 그럴 제가 수 있지 않을까요? 책임지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를 원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커맨드 스타일로 바꾸는 게 되는 거죠. 뭐 현재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이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는 리뷰하는 절차하고 어프로빙 하는 절차, 어프로빙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머지까지 처리를 해주는 그 절차가 이제 2단계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리뷰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리뷰를 다 했는데 어프로브에 대한 걸 누가 할 건지가 또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프로브를 위해서 다시 누군가를 어사인을 하기도 해요. 네, 이 LGTM 레이블이 안 달리는 이유는 현재 요 커맨드 스타일 이름을 정해야겠네. 요 프로우 스타일로 하는 방식이 뒤에 뭐를 붙이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서지훈님께서 해주신 방식이 이제 LGTM2를 써주셨잖아요. 얘가 아마 LGTM이라는 커맨드인데 2라고 하는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여기서 직접 LGTM을 해보면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편한 룰대로 이렇게 동작을 하면 좋은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할 때도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랑 비슷한 생각으로 누가 쿠버네티스에서 프로가 좀 익숙한데 그게 다른 리포에서는 동작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보 스타일로 만들어 GitHub 액션으로 이제 누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조금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상태이고 소스 코드 레벨로 지금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 이제 아까 같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공지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도입은 되어 있으나 완벽하지 않고 지금은 좀 되는 거 안 되는 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조금 파악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잘 쓰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고 싶으면 이제 개선을 하는 상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가서 프로를 확인해 보니까 LGTM 캔슬 띄고 캔슬 뭐 이런 명령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애든 아마 네 홀드랑 홀드 캔슬 이런 것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홀드 레이블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홀드 레이블을 지워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다만 현재는 잠시만요. 네. 네. 소리를 놓고 가셨네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사항들이 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 사용 가능한 커맨드 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뭐 위키나 어디나 이런 데 좀 남기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는 룰은 네. 이제 이거를 처음 만든 분이 이제 표시는 해 두었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 내부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섞어 쓰는 측면이 있어서 완벽하게 돌지는 않을 수가 있으니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GitHub의 워크플로우스에 프로 커맨즈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코멘트 스타일로 커맨드를 GitHub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 워크플로우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가능한 프로 코맨드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액션의 저자는 이 분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막 엄청 많이 활용되거나 그러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의외였어요. 이게 되게 좀 편한데 요렇게 해서 뭘 만들어 놓은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텀블벅뿐만 아니고 잘 만들어서 올리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오픈소스 입장에서는 많이 쓰게 되는 오픈소스이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오토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액션을 쓰는 게 있어서 아마 뭐 이런 어프로브 캔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으면은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거를 뭐 동일한 문서가 되더라도 텀블벅 쪽에 한번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리포도 이
타입스크립트 액션이라고 하는 요거를 포크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하셨네요. 우리도 이런 거 이제 참고해서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하면은 이제 직접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여유가 네. 되시면요. 네. 텀블벅과는 이제 조금 무관하게 또 세상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 공지 사항입니다. 코플로 개선 건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오토머지 특정 조건들이 만족이 된 PR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머지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워크플로우가 들어와 있고요. 이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LGTM looks good to me라고 하는 이제 레이블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리뷰 절차에서 어프루벌이라고 하는 거가 클릭이 돼서 PR에 어프루브드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어프루브드 네, 여기 잠깐만요. 이제 어프로브드 레이블이 또 달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위에서 커맨드 스타일로 LGTM을 리뷰어가 주시고, 그리고 승인자분이 이제 어프로브드라는 걸 쓰시면은 요 아래 조건들이 이제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테스트도 이렇게 쓰면 되려나요? Here is mergeable. PR이 실제로 이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원래 머지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도 이제 당연히 걸려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써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써보다 보니 어떤 경우에 이제 머지가 안 되는 일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혹시 어프로브를 했는데 왜 머지가 안 되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고치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안 되면은 직접 그 GitHub UI 상에서 머지 버튼을 누르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지사항 워크플로우 개선 건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마이너하지만 저희가 이제 고 리포트를 라고 하는 거가 있다는 걸 이제 두 분이 또 알려주셨었고, 가서 해보니까 뭐 A나 A 플러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리드미에다가 배지를 또 달아놨습니다. 요거는 코드, 저희 텀블벅 코드에 이제 제일 앞에 리드미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고 리포트를 자랑스럽게 달아두었습니다. 네, 이게 실제 가서 보시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뭐 고 포맷이나 고 린트나 이런 것들을 여러 종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아마 몇 프로 이상이면은 좋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뭐 포매팅 같은 것들이 조금 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좀 처리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고 린트 쪽에 가서 보시면은 스타일이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번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적용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중에 또 기여하시는 분들, PR을 올리시는 분들께도 이제 좀 오토메이션된 방법으로 가이드 정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린트가 56%밖에 안 되지만 A 플러스는 나오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올려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홀랭 현재는 CI 린트 네. 김일곤 박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제안하셨던 애는 네. 그 고린트하고 고 예, CI 맞아요. 린트라고 하는 게 다른 애라고 하셨던 거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요 경우엔 지금 이제 고린트만 제공을 하고 있으니 근데 어,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화면 공유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어, 뭐가 좋을까요? 그냥 제가 공유해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공유 네, 중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눌려봐 주세요. 권한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 줌을 보니까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네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이게 이제 고랭 CI 쪽에 고랭 CI 린트 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컨피규레이션 쪽에 보면 여기서 린터스에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린터들을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쭉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바 쪽에서는 그 방금 고 리포트에서 보여주셨던 어, FMT, 벳, 사이클로, 민트, 라이센스는 이제 라이센스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체킹하는 거고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네퍼 사인, 인펙티브 사인 예, 그리고 미스 스펠 요것들만 지금 현재 음, 여기서 이제 이네이블 시켜서 적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트 CI를 활용하시면 뭐 이 밖에도 예를 들면 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거 뎁카드 그리고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맞네요. 여기를 보시면 예제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우리 패키지 그 CB 텀블벅에서 원하지 않는 패키지 예를 들면 라이센스 문제가 걸려 있다거나 그런 패키지들을 이제 여기서 걸러줄 수 있는 뭐 이런 유용한 것들도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보면서 적용을 하면 유용하겠다 싶은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적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좋은 것일 거기 때문에 네, 쉽게 그냥 적용을 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뭐 네, 현재는 어쨌든 이제 배치로 해서 저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고랭 CI 링크는 네, 사실 더 커버리지가 지금 넓은 거잖아요. 지금 그 네, 고보다도. 그래서 저거는 이제 배지 달아놓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이런저런 룰들을 이런저런 린트 룰들을 이제 좀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요것만 그 여기 이제 야물 파일 하나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걸 제가 그냥 조금 수정해서 적용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저 사이클로, 파일에 FMT 뭐 이런 있는 거만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만 지금 해놓은 상황. 지금 이거는 그 라바 리포지토리에서는 어, 워크플로우로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어,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PR을 그리고 놓으면
어떤 식으로 네. 그걸로 동작되는 거예요? 요 작업들을 쭉 수행을 해서 그 지금 리포트 카드에서 보시는 요런 사항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똑같이 출력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PR의 봇이 아웃풋으로 내는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간 그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웃풋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PR상에 맞습니다. 근데 네, 결과가 PR 상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GitHub 액션 상에서 거기에 이렇게 쭉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런 에러 메시지, 에러라고 보긴 좀 그렇고 린트 관련한 메시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이제 GitHub 액션 동작 현황을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제 뭐가 돼 있고 네. 안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알 수만 있는 상태인 거네요. 네, 주로 이제 린트에서 검사를 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에러로 이제 뿜어주는 형상입니다. 네, 뭐 오히려 이게 PR상에서 이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가 아니면은 뭐 네, 텀블벅에 바로 적용해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저 액션이 어떻게 지금 동작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어프로버 정도, 메인테이너 정도일 거기 때문에 뭐 네, 들어와 있어도 뭐 신규 컨트리뷰터든 PR을 올리시는 분들한테 크게 예, 신경이 쓰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인테이너는 저게 만약에 X여도 그냥 머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메인테이너가 보고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상에 이렇게 쭉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에러가 없어서 안 뜬 건데 제가 좀 이제 지양한 부분들은 고 FMT가 자꾸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동작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네. 왜 그런지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고 리포트 카드에서도 보니까 고 FMT의 버전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컬에서 수행한 거랑 또 결과가 다르게 네,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해당 네, 거는 또 필요에 따라서 텀블벅에도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회의록을 위해서 스크린 쉐어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 리포트 배지를 일단 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관련해서 고랭 CI 린트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밖에 혹시 추가적으로 공지성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네, 없을 없으시면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및 노트입니다. 네, 저도 몇 개 올렸고요. 이제 밑에 또 이슈들을 달아주셨네요. 네, 첫 번째 안건 가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달아둔 안건이고요. 그 향후에 이제 텀블벅의 도큐멘테이션을 위해서 따로 이제 뭐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제 고닥이나 이런 자동화 도구들을 이제 쓰면은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고닥 정도는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이제 안건을 넣어봤고요. 이제 조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존의 텀블벅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개발이 바빴기 때문에 이제 쭉 이제 출시는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 코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주석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이제 코멘트 주석에 대한 그런 가이드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도큐멘테이션도 자동화시키고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개선 포인트이고 뭐 지금 정도는 적절한 시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의견이라면 먼저 말씀하세요. 어, 제가 함수를 새로 만드는 일도 있는데 제가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봤는데 주석을 안 달았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 커밋으로 주석을 달겠습니다. 네, 이제 다 서로 리뷰어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되고 나서부터는 달아주세요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제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갑자기 이거를 막 다 달고 다니는 거는 또 부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심지어 이런 건 좀 이제 신규 컨트리뷰션 하기에 좀 수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컨트리뷰션에 인바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상호 부담이 되지 않는 선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신규 PR이 들어오고 신규 펑션들, 그 모듈들이 이제 들어오고 할 텐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제 주석을 좀 달아 주십사 이제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좀 잘 되면은 저희가 도큐멘테이션을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정해서 가면 될까요?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닥 들어가서 몇 개를 봤는데 네. 그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지금 캐치가 안 돼서. 코멘트, 그러니까 네, 고닥상에서의 이제 네, 텀블버의 문서 스타일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어, 지금 이제 최근에 좀 가이드된 부분은요. 네, 그러면 고닥 자체. 저희가 그 고린트에서도 있을까요? 고린트에서도 이제 가이드 하기를 이제 외부로 공유되는 펑션에 대해서는 모듈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 띄어쓰기가 없이 커멘트로 네, 풀 문장으로 글을 쓰라고 커멘트를 달아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달아두면은 아마도 네, 예를 들어서 펑션 뭔데 이렇게 눌려서 보면은 이 펑션은 add template 펑션은 add template 펑션 that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마침표까지 있는 풀 네, 문장으로 쓰게 가이드가 좀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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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준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는 네, 이런 스타일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네, 린트를 만족하는 선에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이제 디테일할 것인가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네, 그거는 네, 이제 리뷰어 분들이 보셨을 때 괜찮은 선이면 좋을 것 같고 네, 기본 가이드는 펑션이라고 하면은 이 펑션 명칭과 디스크립션을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한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필요에 따라서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많이 네,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더 이제 명확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저도 요거를 이제 조금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저희가 릴리스 텀블벅의 경우에도 릴리스는 하고 있으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창을 많이 띄워놔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못 찾고 있네요. 네, 저희가 그런 릴리스도 하고 현재 이제 버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제 에스프레소가 이제 버전 0.3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막 수정되는 부분들이 현재는 많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신규 기능 들어오고 하는 펑션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펑션들이 실제 뭐 API로 나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임시적인 코드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예전에 있었던 건 이제 디플리케이트도 시키잖아요. 이제 펑션도 아마 디플리케이트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주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좀 정형화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 고덕 스타일은 그냥 이게 뭐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디플리케이트 됐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임시적인 템포럴한 그런 펑션이다라는 걸 이제 남겨두고 싶으면, 예를 들면 뭐 괄호를 해서 뭐를 써주든지 어디다가 레이블 형태로 좀 만들어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좀 정해가야 되는 사안일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봐지지는 않고요. 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용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을 조금 꺼겠습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서지현님께서 올려주셨던 사안이 있고요. 제가 코멘트를 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서지현님께서 올려주셨던 PR이고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추가되는 함수의 경우에는 주석을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요청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주셨어요. 뭐 사실 저도 주로 이제 스타일 같은 거를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가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커뮤니티이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의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좀 스타일은 여기서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아마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나 뭐 이런 소스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함수에 대해서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린트의 가이드는 어쨌든 정확하게 이렇게 함수와 똑같이 매칭이 되는 명칭으로 주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달고, 좀 세부적인 사항들도 이게 공백이 없이 주르륵 이제 달아주는 이런 스타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이렇게 고닥이나 월 수준의 코멘트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적혀 있는데, 요거는 또 이 쿠버네티스에서도 이제 소스 코드마다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거의 안 달아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텀블벅도 마찬가지로 굳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건 없는데, 혹시나 정말로 요거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 그 정도는 달아두는 거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준님께서 요거 이제 대응도 잘 해주셨어요. 예, 저도 지금 고독을 열어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커멘트를 펑션 단위로 이렇게 잘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시 돌아. 네, 혹시 뭐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건은 네, 김윤곤님 이게 클라드넷이 맞나요? 클레드라고 클레드. 예예. 네, 이게 이제 12 라바에서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이런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 이 신규 기능들을 많이 고민을 해주고 POC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고요. 이제 조금씩 그 인큐베이션 하는 내용들이 프레임워크 또는 프레임워크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연동이 되는 형상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요거를 어떻게 할까를 한번 초안을 잡아보려고 하는 상태이고, 뭐 마침 저희가 여기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서 연동 형상을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클레드넷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이제 저희가 12넷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간편하게 불렀던 거를 네이밍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해당 사항은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에서의 네트워크 설정을 고민해주는, 자동화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저 CB 클레드넷이 서비스 형태로 구현이 돼야 되는 게 맞을까, 동작이 돼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프레임워크 필요한 프레임워크 쪽에 이제 코드 수준으로 연동되는 게 맞을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디시전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뭐가 더 적합할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열어봤습니다. 김윤건님께서 이거를 주도하고 계시니까 혹시 의견 한번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단히 그 클레드넷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만 드리겠습니다. 가상머신이 GCP, AWS, 뭐 Azure 이런 데 각각 뜨게 되면 사실 사설 네트워크 구성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이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서브넷이라는 개념은 CB 서브넷이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서브넷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여러 단위로 이제 쪼개서 사용할 때를 쓰는 건데 이건 사실 이제 메인넷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 클라우드에 적응하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클레드넷이라고 일단 가칭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범용성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형태로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가상머신을 여러 개 띄워서 하나로 이제 하나의 풀처럼 이제 묶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을 때 VM에서 예를 들면 내부 네트워크,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상머신이 추가됐는데 클레드넷이 생성해 놓은 그 네트워크 대역과 새로 추가된 그 VM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가상 네트워크의 대역이 겹치면 사실 그 통신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 정보들을 쭉
지금 현재 텀블벅에서 그 모니터링을 하시고 생성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텀블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겠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클레드넷이 이제 독립된 서비스로 뜨고 텀블벅도 독립된 이제 서비스로 뜨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변경 사항이 네트워크에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텀블벅에게 알려줘야 되고 새로운 이제 VM이 추가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하고 뭔가 정보 동기화를 맞추는데 오히려 공수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현재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MCIS가 구동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황에서 CPU 레이디버기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클레드넷의 네트워크 정보가 바뀌어 버리면 이 클러스터 전체가 크러쉬가 그러니까 이용 불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동기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현재는 생각했습니다. 네, 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뭐 어떤 결정을 위해서 얘기를 나누는 건 아니고 네. 초안을 어떤 식으로 한번 잡아볼까 차원에서 이제 의견을 들은 거라 네. 네, 뭐 저도 동감을 한다. 네. 네, 그 정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지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동감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요. 아무튼 저희도 이제 이렇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온라인 정기 회의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는 조금 더 저는 편하게 얘기하고자 이제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녹화를 하는데 부담은 이제 욕을 하시면 안 된다. 그 정도의 부담만 가지시고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어쨌든 커뮤니티 기반으로 논의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뻔하게 확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것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이렇게 김윤건님께서 또 말씀해주신 것이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 또는 코드 형태로 이제 제공 또는 이제 통합 제공보다는 통합이 낫겠네요.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얘네들이 말하자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인다인 거죠. 상호 인터랙션이 많아야 되고 중간에 텀블벅이 인지하는 것을 네트워크가 빨리빨리 또 인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지금 상호 좀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공감을 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건 또 사실은 조금 연계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제가 다시 쓴 건데 결국엔 멀티 클라우드 VM 간 오버레이 네트워크 또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이제 추가로 CB 네트워크를 추가로 이제 제공해주기 위한 기능인데
뭐 텀블벅이 미리 좀 준비를 해두고 있자고 했을 때는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제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분명히 뭔가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VM에 박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위한 접속 키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MCIS 자체가 변경되는 거에 대한 정보도 아마 거의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VM이 하나가 더 MCIS 내에 추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하는 절차에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될 것 같고요. 줄어들어도 마찬가지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얘네들이 서스펜드 된다거나 또는 리봇이 하드 리봇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그 IP 주소가 싹 다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제 에이전트 측면에서 그걸 계속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역으로 얘가 상황을 주도하니 마지막까지 핸들링을 해버리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맞나요? 혹시 좀 더 네.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정보? 전달이 필요한 그런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텀블벅에서 그 클레드넷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정보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현재 클레드넷은 VM이 구동되면 이제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텀블벅에서 그 설치 스크립트를 이제 텀블벅에 제공을 하고 텀블벅에서 VM을 생성할 때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구동하는 것까지 를 어떻게 보면 해주신다는 가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경되었을 때 그 VM이 이제 그 생성 추가 삭제 업데이트 뭐 이런 거를 지금 할 때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이제 클레드넷하고 맞아 떨어질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타진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좀 정보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VM이 다운됐다가 그러니까 스탑을 시켰다가 다시 켰는데 이제 IP 그 사설 네트워크 정보나 그 공공 그러니까 퍼블릭 IP 정보가 이제 바뀌면 그런 정보들이 이제 에이전트가 캐치해서 할 수 있는 코드도 현재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터블북에서도 관리한다고 하셔서 그걸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어떤 쪽의 측면에 맞춰서 워크플로우 시퀀스를 이렇게 쭉 짜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MCIS 단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 정보, 그러니까 뭐 MCIS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정보.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VM의 사설 IP와 공공 IP를 매칭을 쭉 해서 그 해당 클레드넷이라는 거에 대한 테이블을 쭉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러면 VM ID, MCIS ID가 이제 페어로 들어가면서 퍼블릭 IP, 프라이빗 IP가 쭉 돼서 현재는 한 4가지 정도의 정보를 네트워킹 룰이라는 이름 하에 조금 테이블화 시켜서 그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VM들을 현재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주에서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걸 확인해 주셨다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그냥 써놓으면 될까요? 에이전트 설치를 위한 키 또는 설치 자체를 해주는
사실은 설치 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네, 뭐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텀블벅 자체가 이제 SSH로 스크립트를 실행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제 그런 기능을 활용하면은 에이전트 설치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 MCIS에 대한 정보, 기본 구성 정보, 그리고 네, 네트워크 세팅되어 있는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초기에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쓰실 것이고 향후에 이제 MCIS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상태,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이 자체가 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됐을 때 변경 정보를 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네, 요 정도일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뭐 또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연동에 의한 시너지라고 그냥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해뒀어요. 이제 요거는 뭐 아이디어를 고안을 해봐도 좋긴 한데 이제 이게 텀블벅 내 어쨌든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기능으로서 또 들어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텀블벅의 경우에 MCIS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늘렸다 줄였다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도 적절하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마 연동에 의한 시너지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활용 포인트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기본은 지금 멀티 클라우드 상의 VM들, 이중 클라우드 상의 이제 VM들을 로지컬하게 이렇게 그룹핑 해놓은 건데 그걸 조금 더 유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오버레이 사설 네트워크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게 이제 기본일 거고 네, 이거가 얼만큼 동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어느 성능이 어떤 부분에서 떨어진다면 성능을 어떻게 또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클레드넷 자체로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텀블벅 MCIS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그거를 또 리딩하시는 김윤건님 혼자서 하신다기보다는 아마 또 새로운 컨트리뷰터들 우리들 보고 네, 아 저런 거 좀 이렇게 하면 좋겠네. 좀 간단한 아이디어 그리고 막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를 해 놓을 수 있으면 아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약간 이제 시너지를 그 클레드넷과 텀블벅에서 하는 시너지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MCIS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VM 정보들을 일일이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클레드넷으로 저희가 이제 한 네트워크 대역을 예를 들면 잡으면 아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기를 쓰는 것처럼 그냥 그 네트워크 대역의 어딘가로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그 사용하실 때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어, 이제 특징 이게 영어로 쓰다 보니까 이제 피처인데요. 네, 네, 이게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항상 좀 애,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피처가 네, 되는 것이 당연하고, 네, 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시너지 거는 이제 저희가 뭔가 해 나가서 또 조금 더 고도화된 기능들을 내기 위한 그런 시너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은 혹시 누가 등록해 주신 거죠? 저요. 네, 님께서 주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할까요? 넘겨받을까요?
혹시 저는 좀 그대로. 궁금한데요. 네. 공유 누르시면은 함께 공유하기 뭐 그런 버튼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화면 공유가 중지된대요. 이거 아마 제가 열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전체 회의 어제 있었던 클라우드 바리스타 전체 회의에서 나왔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텀블벅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다 함께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돌릴 때 뭐 OS를 어디까지 지원할지 그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브릿지 리더로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OS랑 또 비슷하게는 고 버전인데 제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분투는 LTS 18.04 또는 20.04가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계속 18.04를 대상으로 해왔고 텀블벅 기준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04를 써도 그냥 아무 뭐 버든 없이 잘 빌드와 동작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고 버전도 마찬가지고 1.15 버전을 써도 별 문제 없이 잘 빌드가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다음에 테스트 OS를 하나 늘리는 것 하나를 늘린다면 저는 CentOS를 보는데 이제 CentOS 8은 올해 말로 종료가 된다고 하고 CentOS 스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찾은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검색을 하면 이제 상단에 나오는 블로그 글이 하나 있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있었고 그거를 뭐랄까 라이센스 문제 좀 갖다 쓰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던 배포판 센토스였는데 그걸 레드햇이 인수를 했고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페도라가 가장 이제 엣지를 달리는 애고 그 다음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반영하기 전에 이제 센토스 스트림이라는 배포판을 시험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넣겠다는 이런 이제 뭐라고 방향성이 있고 그래서 센토스 8은 2021년 말에 중단이 된다.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페도라를 지원할 거냐 했을 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센토스 쪽 지원한다면 추가한다면 센토스 쪽이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보여주셨던 플로우를 고려하면 그렇게 저도 생각은 되네요. 근데 페도라가 우선이고 더 근본적인 거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지금 민감할 단계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이제 특히 CentO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서버에서 많이 쓰고 있는 OS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좀 CentOS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약간 그래도 커뮤니티 드리븐 되는 우분투를 쓰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텀블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OS로 조금씩 이제 개발도 하고 돌려보고 빌드도 해보고 하지만 저희 가이드상으로 리드미 가이드상으로는 그래도 우분투 18.04에서는 우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신규로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이제 그 버든이 클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얼만큼 좋은 효과를 나타낼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일까?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윈도우 얘기를 할 겁니다. 윈도우에서 돌아가는가를 얘기를 할 거고, 분명히 이제 윈도우 유저들도 많이 있어서 이걸 윈도우 서버로 이제 돌리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으나, 그거는 오히려 향후에 정말로 특정 OS 상에서라도 잘 돌아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를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윈도우 유저분들이 이제 윈도우에서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컨트리뷰션하는 형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정말로 잘 됐을 때의 얘기죠. 이제 다른 커뮤니티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가왔어요. 이제 다커 오픈소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기능이 이제 잘 되는 선이 됐고 사람들이 이거 기능이 좋은데 내가 쓰는 플랫폼에서 잘 안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개선하기도 하고 추가를 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엔 결국에는 윈도우까지 이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쿠버네티스도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저희 텀블벅 리포 차원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자면은 아직까지는 저 우분투 18.04 선 또는 그 이상 이제 신규로 나올 릴리스 선 정도까지 하면 어떨까 싶고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는 디시전이 나왔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액션을 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시험, 클라우드 바리스타 전체 동작 시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대상 OS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OS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어제 나와서 그거를 진행할 수 있으려면은 또 뭔가 각 프레임워크에서도 그러니까 신경은 그게 탑다운이 될지 바텀업이 될지 그러니까 OS 신규 OS 지원이 먼저 테스트를 돌려보고 만약에 CentOS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면 그걸 반영하는 이런 예를 들면 탑다운이 될지 아니면 바텀업에서 먼저 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여러 OS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됩니다 했을 때 그때 전체 통합 테스트를 각 OS에 대해서 진행하는 예를 들면 바텀업의 방향이 될지 이런 내용들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건들은 이제 탑다운의 스타일인 이제 디시전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막 이걸 많이 고려하면서 개별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금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텀블벅과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적어도 우분투 18.04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완벽하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로 다들 이제 제가 리드미를 다 살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현황을 바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텀에서의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탑다운식 디시전을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바텀에서 이것저것 이제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기는 이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공동분모를 올리든지 아니면 풀 테스트로 다 모든 리파지토리 맞추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진행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나중에 정리하실 때 한번 그 저 현황 정도 파악하고 디시전을 좀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윤건님. 저는 이제 요런 제 6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어떻게 그 전에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니즈가 있어야 그거 추가를 좀 고려해 보는 상황인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으니 다양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픈해 놓고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사실 라이센스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리눅스 계열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기업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대부분 이제 리눅스 계열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일부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지신 분들만 윈도우즈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통계로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 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우분투나 CentOS 정도는 저도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윈도우즈는 저도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니즈적인 측면을 조금 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있다 없다를 좀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아래가 자연스럽게 반영을 해 나가야 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현재는 지금 이슈가 펼쳐져 있는 그때 이제 뭔가 니즈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다른 기능들 개발이 우선시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추가 OS에 대한 테스트나 버전들이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저는 약간 그런 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위에 2개 정도만 일단은 해서 진행을 하고 누구도 이제 범용적으로 쓰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진행을 하고 지금 윈도우즈나 추가로 하면 이제 라즈베리파이 OS 뭐 이런 쪽은 사실 옵션으로 이제 나중에 추가로 그런 니즈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안정화시키고 고도화시키면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모든 걸 신경 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아직까지 어쨌든 저희 커뮤니티가 뭐 엄청나게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없는 동안에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서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가 분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측면에서 진짜로 니즈, 저는 조금 더 이 니즈라고 하는 게 데크리티컬한 니즈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윈도우 유저가 몇 명이나 되는데 니즈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현재 상황을 고려한 니즈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설정님께서 이제 추진하실 때 조금 시가 텀블벅에서 나왔던 얘기를 또 고려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도 비슷한데요.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에서 각 프레임워크 컨테이너를 복수 실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지원에 대한 필요성, 한다면 일정. 그래서 처음 일단은 필요성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뭐 솔직하게 말하면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컨트롤 플레인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매시브 데이터를 막 처리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아니고 그냥 컨트롤 제어 명령을 내리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다중 실행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 위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데, 니즈가 정말 있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니즈가 미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한데 한편으로는 또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표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바리스타 자체도 멀티 클라우드에 띄워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는 이제 과제 측면 의견이 있어요. 그런 점도 다른 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 그냥 막 써봤는데,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뭐 SNS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폭증하는 그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급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가 폭증하는 그런 시나리오, 예를 들면 복수 실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많이 띄워놓고 사용자들이 많아졌을 때 적응적으로 이렇게 자원 사용량도 프로세스 늘리고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말로 니즈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이해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한편을 좀 쓰는 게 나을까요? 한편 기술적 접목해보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면 이제 서지훈님의 말투를 고려해서 썼습니다. 이 정도겠죠? 예, 아마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일단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는 있어서 이 그 복수 실행 지원 여부 자체만 이제 두고 그냥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이라고 해야겠죠? 스케일 아웃 이제 개수를 늘려주는 거, 컨테이너 개수를 이렇게 쭉 늘렸다가 줄여줬다가 이렇게 이제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텀블벅의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안정성 측면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텀블벅이 그냥 시스템 하나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문제가 생겨서 탁 죽어버리면 그때 아무도 이걸 접속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중화, 삼중화 이런 개념을 보실 수 있겠네요. 두 개가 떠 있다, 세 개가 떠 있다. 이러면 이제 요 중에 하나가 죽어도 어쨌든 사용자는 이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거가 우리가 지금 쿠버네티스에서 뭐 메인으로 얘기하는 그런 로드 밸런서 달아놓고 이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 정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마 되게 심각하게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중화, 삼중화 하는 개념, 텀블벅 자체의 HA죠. 네, 그 정도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해본 그러니까 복수 실행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뭐 다른 포인트들도 좀 많이 있겠지만 제 스파이더는 사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이제 제어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성능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주 API 콜을 여러 번 하면서 뭐 VM을 그러니까 리소스들을 이제 생성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요청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 끝나면 다음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퍼레이션 퍼포먼스 쪽이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텀블벅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로드가 정말 컨제스천이 일어날 정도로 뭔가 어마어마한 집중을 받느냐, 저는 그 포인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손 박사님도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페일오버, 리커버리 뭐 이런 쪽에서 HA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뭐 그런 쪽 측면까지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뭐 예를 들면 성능상으로 서비스 사용량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VM을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데 오퍼레이션 퍼포먼스가 느려버리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분산을 여러 개를 띄우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만약에 서비스가 치고 올라가도 제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제 굳이 요 포인트에서는 예를 들면 분산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로드가 막 몰려오는 상황에서 죽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분산화를 좀 고려해 보는 거고 정말로 텀블벅이 갑자기 크래시돼서 다운이 되는 페이탈 에러가 떠서 다운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유지해 줄 거냐, 기존에 이제 돌아가고 있던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포인트를 봤을 때 어, 까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제 수시령 지원 여부나 뭐 이런 걸 판단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좀 적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그러니까 뭐랄까 실제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어떤 그 포인트를 좀 잡고 진행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제 필요성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본 것 같고 이제 아마 또 따라오는 질문은 현실적으로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건가? 이 프레임워크 차원에서는 또 개별 프레임워크들은 또 이거를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주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시스템을 스테이트 리스하게
만든다는 얘기이거든요. 뭐 스토리지는 하나를 쉐어를 하되 이제 프로세스는 스테이트 리스하게 죽었다 떴다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파이더의 경우에는 API를 앱스트랙션 그러니까 이제 트랜슬레이션에서 글로 전해주고 코딩해주고 하는 게 이제 메인 기능이라 치면은, 텀블벅의 기능은 이 안에서의 이제 매니지먼트를 계속 돌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만족시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조금씩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텀블벅에서 MCIS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들이 이제 POC급으로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안에서 그 메모리상에서만 이렇게 계속 확인해서 뭐 하고 있으면은 죽으면 그냥 상태를 다 유실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스테이트 머신을 넣어가지고 스테이터스를 계속해서 스토리지 이제 쓰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텀블벅이 만약에 뭘 하다가 중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예전에 뭘 했지를 복기를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련 측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대비는 하고 있으나 뭐 완벽하게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상황 공유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사실 롤백이나 피러스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같이 다 따라오는 얘기들이에요. 네, 말씀해 주시죠. 필요성에서 이제 뭐 오퍼레이션 퍼포먼스, 트래픽 컨제스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텀블벅은 제가 알기로는 텀블벅이 고부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테스트를 아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테스트까지를 해서 해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약간 있고요. 네, 뭐 실제로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 이제 컨커런시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이 될 걸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가기는 하겠죠. 이제 프레임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게 추진이 이제 탑다운 형태로 진행이 되면은 나름대로 한 번씩 이제 돌려보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나 좀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사실 현재는 보장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여전히 만들어 가고 있는 프로젝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컨커런시 테스트가 혹시 상반기 내로 상반기쯤에 하나요? 하반기쯤에 하게 될까요? 현재는 전혀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 확정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연히 현재 유닛 테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플랜이 나와 있는 것도 약간 병렬로 이쪽은 유닛 테스트나 시나리오 테스트 계열, 이쪽은 컨커런시 테스트 계열, 이렇게 이제 지금 테크니컬 리더를 맡고 계신 김현선님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하는 아니야 이거는 특별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이쪽에 먼저 선행이 되면서 이게 같이 갈 것 같거든요. 그걸 고려하면 뭐 상반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냥 추측을 해보는 상태입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정해진 대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좀 상황을 봐야 될 거고, 어쩌면 프레임워크마다 스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레이디버기 사실 작년에 이제 POC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컨커런시 테스트를 한다?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범위를 정하는 일까지도 다 완전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게 출신이 되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예, 제가 이 질문을 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전체 컨커런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탑다운 형태로 피드백이 내려오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복수 실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스케줄이 맞물리게 돼서 그러니까 선행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생기는 거죠, 일정상으로. 그래서 제 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텀블벅이 복수 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테이트 리스하게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일하고, 그 다음에 컨커런시 테스트가 같이 들어왔을 때 이게 맞물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케줄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어,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고려하려고 보니까 이런 컨커런시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컨커런시 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필요성을 이제 논의해 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아, 선행이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일의 선후 관계라고 할까요? 디펜던시, 일정의 선후 관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복수 실행 지원을 하는 이유가 부하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디파인을 만약에 하자면, 필요성을 그렇게 디파인을 만약에 하자면, 그거는 컨커런시 테스트하고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컨커런시 테스트가 먼저 되고 나서 잘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다음에 그러면 또는 컨커런시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한 다음에 뭐 부하가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 이 복수 실행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요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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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약간 제가 회의에서 이해한 포인트는 약간 다른데요. 컨커런시 테스트가 크리티컬 섹션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포인트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복수 실행이 어떻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 사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쭉 뜨고 하는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컨커런시 테스트는 프로세스 상에서가 아니고 이제 데이터 출력이나 뭐 이런 쪽 뭐랄까 분산락 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포인트로 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걱정하고 계신 걸 정말 동감을 하고요. 기존의 거를 이제 복수 실행 쪽으로 풀면서 컨커런시 테스트 것도 해결을 하느냐, 아니면 컨커런시 테스트가 지금 어차피 이제 프레임워크 단위로 크리티컬 섹션을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그런 컨커런시한 상황을 보장을 하느냐,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는 사실 결정을 하기는 좀 힘든데 둘 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프레임워크 단위로 컨커런시 테스트를 했다가 나중에 분산화를 해버릴 뭐였죠? 분산 멀티 수행 복수 실행이 되면 컨커런시 테스트를 했던 게 사실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거 방금 말씀하셨던 거 회의록에 좀 적어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컨커런시 테스트가 막 정말 대단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선불법 차원에서 한번 상황 파악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제가 상황 파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MCIS 생성을 병렬로 10개를 실행해 본다든지, 그러면은 MCIS 생성에 대해서는 지금 10개 병렬 생성이 문제가 없구나. 뭐 그러면 몇 개 더 늘려볼까? 20개를 해볼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상황 파악 정도는 뭐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디시전하고 하실 때 좀 이제 참고하자는 측면에서요. 네,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에도 이제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놈은 스케줄러를 오히려 하죠. 스케줄러 같은 것도 이제 굳이 그거를 이중화, 삼중화 해가지고 띄우거나 뭐 일부러 걔를 개수를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긴 하거든요. 걔가 컨테이너 형태로 뜨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괜찮을까요? 네. 딱 사실 쿠버네티스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네. 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쿠브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거 발표 같은 걸 좀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멀티플한 노드에서 클러스터 실행시키는 거, 그러면 몇 개까지 쿠버네티스가 노드를 몇 개까지 워커 노드를 몇 개까지 커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도 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싱글 클러스터인데 워커가 10개, 100개, 1000개, 5000개, 10,000개, 몇만 개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발표를 누가 했었어요. 자기들이 진짜 필요해서 이제 처음엔 이렇게 좀 해봤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몇 개 정도가 한계더라. 근데 이걸 넘어서려고 하면은 쿠버네티스에 이제 이런 작업 저런 작업들을 더 해줘야 된다. 또 안에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으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였는데 그 발표에서도 핵심은 뭐였었냐면은 진짜로 필요하냐를 고민해보고 이걸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노드를 10,000개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 류의 일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만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이게 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 그냥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논의를 좀 했고 사실은 어떤 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상호 생각을 공유했다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12시가 넘기는 해서요. 지금 크게 2개 정도의 이슈 안건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이고 해당 안건을 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로 미룰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측면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그 텀블벅은 이제 회의를 하는데 매주 하는 게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두 분은? 저도 뭐 2주에 한 번, 근데 모르겠어요. 2주에 한 번이라는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생각만 해봤고요. 네, 이제 지금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이유는 이제 뭐가 적합할까를 조금 고민해 보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 이렇게 3명 정도는 뭐 슬랙이나 GitHub 이슈, PR 등을 통해서 인터랙션이 되게 잘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얘를 꼭 굳이 자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저희가 당장에는 요 보니까 이렇게 논의를 해 보니 뭐 1시간이 훌쩍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슈를 다 논의를 다 못 해보는 상황인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건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굳이 매주 볼 이유가 없는데 보는 건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또 드는 상태이네요. 예, 그래서 좀 논의를 동감합니다.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뭐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회의 전날 뭐 이럴 때 잠깐 한 10분 정도 그 안건을 쭉 보면서 한 주 미뤄도 되겠다 뭐 이런 거를 한번 그냥 정말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2주에 한 번으로 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막 쌓이기 시작하면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안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냥 컴팩트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아니면 좀 이번 회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이런 플렉시빌리티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의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의견 한번 여쭤보는 식으로 가능한 이제 네, 슬랙 채널을 활용하는 건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예, 슬랙 채널 통해서 뭐 사실은 또 참석 여부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 회의는 보통 공개 회의를 하면 이제 정족수 같은 것도 있고 좀 정하기도 해요. 몇 사람 이렇게. 그래서 상황을 한 번씩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밑에 뭐 이슈 및 PR 검토는 특별히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GitHub를 통해서 잘 핸들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 남았을까요? 좋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